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2022년 아침 수학방송 첫 시간입니다. 자, 이 아침 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1교시 하기 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이제 아침 방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실 이 아침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기하 선택자들, 다음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공통된 분이 수원하고 수투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원 수투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자, 일단은 수원하고 수투에 한 1학기 정도에는 일단은 기출 문제 위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수능이 이제 시작한 지가 199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뭐 계산 안 해봐도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출 문제집들을 보시게 되면 책이 되게 조급하죠. 사실 뭐 조금 줄여놓은 책들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면 그걸 다 할 것이냐? 그럴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신 경량, 아마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원래는 1부, 2부라고 해놨을 거예요. 지수로그라는 단원이 있으면 이제 1부에는 최신 경량의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2부에는 핵심 기출이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기출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모든 기출을 다 풀어내면 좋기는 좋죠. 사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속도도 좀 내야 될 것 같고, 좀 푸는 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약간 고등학교 수학처를 따지면 센 수학 정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이왕이면 좀 책을 내고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한 5년, 6년 정도가 책을 내 바뀐 수능에 조금 최적화됐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뒤에 건 안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빠르거나 하신다면 다 푸는 건 도움은 되는데, 사실 작년에 수능을 쳐보셔야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선에서는 기존에 나오던 기출과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나라고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험을 치셨기 때문에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무조건 기출과 같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3개 과목의 선택이 생기고 나서부터 공통이 생기고 선택 과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진 거죠. 예전 같으면 30개를 다 이제 갖다 놓고 뭐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니까 그들 내에서 좀 더 세게 만들거나 뭘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이제 공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바뀜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한 개는 기출을 다 풀면 좋긴 좋으나 시간적 여유가 좀 그렇다면 이왕이면 책을 내거 위주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에는 좀 최신 경량 한 2, 3년에 나왔던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교육청 문제 중에 좀 괜찮은 것들, 물론 4점짜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요거는 그래도 요즘 최신 경량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완벽한 제 사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로그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상가함수부터 바로 가려다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빨리 먼저 공부를 한 친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수능 끝나고 논술 끝나서 좀 쉬셨죠. 조금 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쯤이면 감각이 작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 일주일만 공부를 안 해도 다시 책을 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학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열정은 엄청나죠. 내가 작년에 좀 애매했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막 속도를 막 내려고 하는데, 예전 작년만큼 속도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당연한 것이 실력이 준 것이 아니고요, 한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익숙함을 좀 익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강한 걸 하셔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차근차근 하시다 보시면 의외로 빨리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이 정도만큼 했었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해보자. 작년에 이만큼 했었는데
지금 안 되면 사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화내고 짜증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차근차근 하면서 자꾸 이제 감각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딴 쪽으로 빠졌는데 뭐 이항 기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항 푸실 것 같으면 자 차근차근 지수로고부터 푸셔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저 같으면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걔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서 그 단원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푸는데 이항이면 좀 약했던 단원부터 가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메라에 대고 말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메이네요. 그리고 이게 촬영하는 교실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사실 좀 약간 많이 생소합니다. 원래 기존에 촬영한 곳이 아니라서 지금 사실 좀 약간의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데 화면상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약했던 단원부터 조금 풀어보자는 거. 이제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쭉 푸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4점짜리 위주로 풀겠다 그러면 4점짜리들을 한 7개 너무 많은가요?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사이겠죠. 먼저 쭉 푸시고요. 자, 처음에 풀 때는 시간을 조금 촉박감을 줘서 뭐 지금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일단 조금 촉박감을 줘도 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푸는 식으로 해서 한 5개 내지 5개, 10개 사이 정도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을 한번 잴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채점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럼 거기서 끝내고 다음 것도 그런 식으로.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풀고 다 보고 이거 풀고 다 보고. 물론 답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들끓는 건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풀기보다는 조금 시간 내에 조금 약간의 압박감을 주면서 왜 이런 트레이닝을 하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수능 치러 갔을 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자 머리에서 제가 하는 수학적인 어떤 상식이나 어떤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조금 짧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4점이라 적혀 있으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 끄집어내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 정도 더 계산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치면 위에서부터 써왔던 것들이 조합이 돼서 답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배울 때 이제 머리 자체를 조금 그런 쪽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수능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뭐 15번, 14번, 13번 다 4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개 풀고 다 보고 나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한 몇 개씩 묶어서 좀 시간의 압박감을 주면서 푸는 연습을 하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묶어서 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소리가 에이 뭐 나는 그냥 풀래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본인한테 맞는 쪽에 일단 제 말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기출 얘기만 엄청나게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1학기 때는 조금 수원 수투의 기출 중에 조금 쓸만했거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스타일들 최신 경향을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좀 더 실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지수로그부터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부 지수로그 최신 기출입니다. 사실 이 지수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들을 막 괴롭히는 스타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집 보면 지수로그가 문제수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역사가 되게 깊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묻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로그부터 열심히 풀어야겠다도 괜찮지만 뭐 당장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 계속 시험을 치시게 되면 지수로그 계속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 정도 이 단어는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시험을 칠 거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약하다면 좀 풀어보시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지수로그를 얘기하자면 제가 드는 느낌은 딱 하나였어요. 작년에 지수로그는 좀 평행이동과 약간 역함수 느낌? 이런 느낌 좀 강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사실 이 지수로그 단어는 지수로그가 있고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수로그라는 단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산이죠. 왜냐하면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나 로그의 성질 같은 게 나올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거듭 제곱근에 관한 얘기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변하는 거죠. 사실 지수로그는 그거 두 개밖에 없죠. 지수로그 함수로 넘어가자면 이제 평행이동에다가 또는 이제 역함수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안 나올 것이냐? 안 나오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단원인 건 사실은 맞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작년 수능 13번입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마 지금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두 상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라 로그 2A에다가 로그 2B에다가 지나는 직선의 Y 절편과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 절편이 서로 같다 적힌 거죠. 그러면 일단은 두 점이 나오고 두 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함수를 이상하게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F1 값이 40일 때 B 값을 구하라고 준 건데 사실은 그냥 지수로고 계산 문제였죠. 어떤 수학적 해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Y 절편들을 찾아서 서로 같다고 쓰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어떤 수학적 상식이나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 어떤 뭐 딱 풀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수로고 계산을 준 거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지수로고 계산은 앞쪽 번에 2점이나 3점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4점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원래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좀 안 해오시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문제는 간단히 써보도록 할게요. 자, B 빼기 얼마 하면 A에다가 자, 이좀 요래 쓰시면 다 못 쓰겠네요. 자, Y는 이 교실을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예, 차량 교실을 바뀌어가지고 B 빼기 A에다가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보니까 로그 얼마 하면 2에 B에다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2 얼마 하면 A 가시고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A 가시고 플러스 로그 얼마 하면 2 얼마 하면 A 요 직선이죠. 이 녀석의 Y 절편이 필요한 거니까 X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시면 이때 나오는 Y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은 마이너스 A 앞쪽에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B 빼기 A에다가 걸로 칠게요. 로그 2의 B에다가 빼기 로그 2의 A 다시 플러스 로그 얼마 하면 2에 얼마 하면 A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로그 4의 B로 나와 있으니까 Y에다가 똑같이 쓰면 되죠. B 빼기 A에다가 이제는 로그 4로 가죠. 로그 4의 B에다가 빼기 로그 4의 A로 가셔가지고 X-A에다가 플러스 로그 4의 A다. 여기 똑같이 X에다 제로 집어넣을게요. X에다 제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Y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B 빼기 A 가셔가지고 또다시 마이너스 A를 쓰시고 로그에다가 4에 얼마 하면 B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4의 A 플러스에다가 로그 얼마 하면 4에 얼마 하면 A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사실 이까지 쓰고 나면 계산량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얘가 일단 Y 절편이에요. 얘랑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랬습니다. 뭘 준 거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수로고 계산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4가 있죠. 여기 4가 있고 4가 있으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입니다. 그럼 내가 얘를 2로 바꾸시고 얘를 2로 바꾸시고 얘를 2로 바꿔버리면 여기 누가 붙냐 그러면 2분의 1이 붙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서로 같다고 된 거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세모라 주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세모가 되니까 서로 같다. 그 말은 세모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를 문제에서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되게 뭔가 있을 듯하게 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로그 2하고 이제 로그 4의 x를 준 것 같은데 끝내는 준 거는 지수로그에 계산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요거 0 된다 하시면 되니까 요거 0 된다 놓고 주어진 F1 값이 40이니까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죠. 요거 0 된다고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살짝만 갖다 대자고 친다면 주어진 거 보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B에다가 빼기 로그 2에다 얼마 하면 A를 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마이너스 B에다가 빼기 A에다가 다시 로그에 다시 2 얼마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한 개.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준 거를 보면 이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로그 2에다가 A분의 얼마 하면 B 그 다음에 누가 하면 A 위로 올리시면 되죠. 얘는 로그 얼마 하면 2에다가 A에다가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니까 얘랑 같다고 하시게 되면 뭐 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 계산 제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무난하게 그냥 풀고 쑥 지나갔으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의외로
버벅거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로그 지수로그 계산은 그냥 변수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복잡해지니까 순간 살짝 당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아마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다 보면 계산에 잘 안 볼 때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차근차근 쓰셔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수능 13번은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일단 지수로그 계산은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수능을 바로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선에서는 올해 수능의 4점에서는 지수로그 계산은 조금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은 2번을 가도록 할게요. 2번 한번 보죠. 자, 많이 보셨습니다. 작년 6월 평가원 21번 문항입니다. 보는 순간 거듭 제곱권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느낌 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n승 빼기 64에다가 fx는 0이다.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자, 지수로그 단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한 개는 사실은 거듭 제곱권입니다. 왜냐 그러면 n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 가지고 경우일수들이 나뉘잖아요. 그럼 수능이 정말 너무 좋아할 만한 소스거든요. 근데 예전에 과거의 기출을 보면 그냥 짝이냐 홀이냐 따라서 단순하게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을 보면 2차 함수를 뭐 하나 갖다 붙여서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한 겁니다. 자, 과거의 기출과 최신의 기출을 문제를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거에는 그냥 짝수냐 홀수냐 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함수를 갖다 붙여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센 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방정식이 x n승에다가 빼기 64에다가 다음에 fx입니다. 얘가 0이에요. 근데 문제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셔야 되고 각각 중근입니다. 느낌 바로 오는 것 중에 한 개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각각 중근인데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n이 짝수면 두 개의 근을 가지시고 x가 n이 만약에 홀수라면 한 개의 근을 가집니다. 지금 자체는. 근데 문제에서는 중근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n 값은 뭐라 하면 짝수라고 바로 지칭을 하셔야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근이라고 하는 것이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64에다가 다시 n분의 1이고 그럼 찾는 우리의 fx라는 놈 자체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쪽에 잡아내시고 각각 중근이니까 64에다가 n분의 1이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64분의 1만 하면 n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찾는 거죠.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빨간색 값이다.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저 최소값이 음의 정수를 했고 마이너스 64를 하면 n분의 1 하면 2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음의 정수가 되라고 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요거는 2로 가시게 되면 n분의 1만 하면 12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2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10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1에다가 12에다가 다시 2에다가 6에다가 3에다가 4가 시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짝수만 물어봤으니까 2, 4, 6, 12 하시면 답은 되는 겁니다. 사실 과거로 따지자면 22번이 이제 뭐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고 21번 같으면 난이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끝이 난 거죠. 작년 수능에 21번을 본다 하더라도 수열 문제였고 절대값이 붙어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공비로 가지는 수열이었어요. 사실 나일의 형태는 아니었고 약간의 퀴즈 같은 느낌을 준 건데 그건 제가 수요일 때 한 번 더 얘기도 할게요. 그런 퀴즈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좋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나일을 해서 규칙을 찾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뭔가를 찾아낸 느낌인데 수능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일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 좋지 않게 봅니다. 사실은 그냥 차라리 기존에 하던 대로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버리면 더 좋은데 약간 좀 찍어내는 듯한 약간 퀴즈 같은 어떤 수열의 문제를 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잘 낼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라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끝내는
거듭 제어권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살짝 조력자죠. 약간 조력자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 하나 주죠. 여기서 n이 짝수야 하는 걸 하나 결정시켜주고 난 다음에 끝내는 또 다른 함수를 하나 갖다 붙여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발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제곱권을 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걔는 베이스로 깔아놓고 거기서만 하나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시간이 대충 얼마큼 된지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 생각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런 거 한번 줘보겠습니다. fx를 x의 3승으로 시작하는 하는 3차 함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3차 함수 주고 난 다음에 자, 모든 필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런 거 한번 줘볼게요. f에다가 x의 n승 마이너스 1 이꼴 0이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진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제가 뭐 문제를 지금 이제 이것저것 다 하기엔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특정 문장 정도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가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것도 뭐냐? 작년에 좀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계속 유행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합성 방정식이죠. fx = 0이 아니고 f에다가 xn-1에다 1이니까 한 문구리 더 쓰자면 fx에다가 x의 n승의 마이너스 1이 꼴만 하면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합성 방정식입니다. 작년 6평에 30번에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합성 방정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긴 내야 되니까 사실 미적분 선택에서는 합성함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를 이게 좀 묘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풀고는 계십니다. 만약에 f에다가 절대값 x 넣었다. 그러면 fx에다가 절대값 x가 합성이 된 겁니다. 실제로. 물론 우리가 이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기는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합성 함수 자체는 여전히 수능에서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한 개고 지금은 0이라서 났으니까 합성 방정식이에요.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적어놓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 이거죠. 자, 지금도 보시면 약간의 거듭 조건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지금 맞죠? 거듭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거듭 조건이 약간 조력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함수를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보이는 것 중에 한 개가 모든 자연수 n입니다.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우리는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단 주어지기를 n이 짝수냐 그 다음에 n이 홀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나옵니다.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가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개가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만족한 걸 찾는 거예요. 요거만 찾고 또 약간 더 팁을 가자면 합성 방정식은 얘를 먼저 해석하시고 얘를 두 번째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앞쪽에서 근을 정해주고 그 근을 얘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이건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1번에서 2번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얘가 0된다를 놓고 되는 게 x가 뭐가 있냐를 보는 건데 문제에서는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진다 했거든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줄줄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마 필기를 하시고 바로 찾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n이 짝수라 그랬어요. n이 짝수면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깁니다. 자, 제가 그냥 x n승이 마이너스를 잡아낸 거고 이쪽 자리가 1이고 이쪽 자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n이 홀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지나시고 그림이 이런 형태로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만약에 fx가 근을 가지는데 양수근 하나를 가져버릴게요. 그러면 제가 양수근 하나 가져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수근 아무거나 알파를 잡아내도록 할게요. 알파를 가졌어요.
이게 나오죠. 그 순간 이거 두 개입니다. 자, 똑같이 알파라인 꺼버릴게요. 이건 몇 개죠? 한 개죠. 안 됩니다. 문제에서 모든 전의 n에 대해서 그냥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쯤 벌써 느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느낌이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 지금 올 때 내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근을 하나 잡았다고 쳐버리면 여기는 근이 없어요. 그럼 얘는 한 개는 가지고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근, 하나의 x값만 나오기를 원했으니까 무슨 라인? 요 라인을 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0 하나 생길 거고 이때 만족하는 0 하나 생기겠죠. 아, 요때만 딱 생기겠구나. 근데 이 라인이 무슨 라인 그리니까 마이너스 1 라인이죠. 아, 그러면 이래 되는 겁니다. fx가 0이 되는 그는 오직 x 이퀄 마이너스 1 뿐이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fy 이퀄 fx는 x축과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난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fx라는 놈 자체가 오직 마이너스 1에서만 그냥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3차 함수의 fx를 우리가 이제 조금 예상을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1만 지나게 만들어야 돼요. 초가 만나는 점. 딴 거는 그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한상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조건들을 더 줘서 하나 정도 조건을 더 주고 난 다음에 fx를 결정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치면 22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뒤에 문제를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이 거듭 제곱근이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에 대한 느낌은 좀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선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밑에 좀 더 써놨는데 요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나오는 요 문장은 아주 괜찮으니까 무조건 별표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는 서에서는 거듭 제곱근은 약간의 조력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수를 결정시키는 어떤 이제 조력자인 거죠. 걔가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를 결정해서 그 다음 조건에 맞춰서 답을 내는 이렇게 낸다고 친다면 이 정도 같으면 원래 뭐 수능에서 약간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감히 이건 제 사견인데 그냥 느낌상 괜찮다 이런 게임입니다. 자, 이제 2번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아, 시간이 좀 꽤 많이 됐네요. 생각보다. 뒤에 거는 뭐죠? 아,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소개만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작년 수능 9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 지수로그, 사실 수학이도 그랬고요. 수학이도 그랬고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평이동의 느낌이었어요. 뭐 수투도 그랬습니다. 수투도 사실 평이동이 꽤 많았거든요. 평이동이 많았으니까 뭐 올해 작년 한 해는 좀 그런 기조가 많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거는 여전히 쓸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한 개고 이 문제도 보는 순간 기울기가 2x 플러스 k 적혀 있는 거고 두 함수가 나와 있고 PQ 길이가 그림이 좀 작습니다. 좀 작은데 좀 확대 좀 시켜주시고 제가 다시 그리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PQ 길이가 여기가 루트 5. 아, 이거 살짝 그려야 되겠네요. 그냥 바로 느낌 오는 것 중에 한 개죠. 이쪽 자리가 루트 5가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기울기가 2라는 직선 위에 그대로 가 있으니까 K고 2K 잡아내시고 K 값은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보시면 여기 좀 작은데 기울기 2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이동 시켜도 직선 자체는 평이동 시킨다고 쳐도 어차피 그 직선 그대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써먹는 문제 중에 한 개였죠.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 좀 쉽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작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평이동이 조금 유행이었다. 올해도 여전히 그 아이템은 가지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구구절절 다른 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 버렸는데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들의 어떤 경향이나 성향들을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심 기술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1학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뭐 그냥 지수로 보니까 좀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단원이 좀 가다 보면 어려운 단원도 있고 쉬운 단원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침 시간에 이제 본인이 먼저 쭉 풀어보시고 뭐 별다른 게 없으시면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